어느새 72회를 훌쩍 넘긴 김옥순 할머니. 그녀의 삶은 언제나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곁에 있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가난했던 시절,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봉제 공장의 재봉틀을 돌리던 나날들. 밤늦도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쉴 틈 없이 천을 박아 넣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기계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느껴지던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속 깊이 새겼던 다짐이 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그것이 평생을 지탱해온 유일한 희망이었죠. 허름한 공장 불빛 아래 옥순 할머니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박음질할 때마다 가족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했던 봉급을 손에 쥐면 가장 먼저 자식들 학용품과 간식거리를 챙겼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자식들이 밝게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으니까요.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헌신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옥순 할머니는 작은 단칸방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순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 정수가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 같은 것이 엿보였죠. 아들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면서요. 사업도 예전 같지 않고 아파트 대출금도 버겁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집을 팔고 자신들의 아파트에 함께 들어와 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집은 옥순 할머니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온갖 정을 쏟아부었던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보금자리였죠.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빛바랜 가구 하나하나에 자식들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표정과 힘든 사정을 듣고 있자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옥순 할머니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기대감도 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과 손주들과 함께 살면 외롭던 마음의 온기가 돌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그렇게 옥순 할머니는 평생의 애착이 깃든 작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든 물건들을 하나씩 포장할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시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애써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짐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얼마 후 옥순 할머니는 아들 정수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분주하게 짐을 옮기는 동안 아들 내외는 현관에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따뜻한 환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옅은 경직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어 보이는 듯한 표정은 차갑게만 느껴졌죠. 아들 정수 역시 어색한 웃음으로 어머니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왔다는 반가움보다는 새로운 식구를 맞이해야 하는 부담감이 그들의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의 넓고 깨끗한 공간은 옥순 할머니에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거실을 채운 가구들은 모두 화려했지만 어쩐지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작은 방이 옥순 할머니의 방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들은 방을 안내하며 몇 마디 말을 건넸지만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살림을 돕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등 익숙한 일들을 찾아 하려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모든 일에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손길은 오히려 번거로운 존재가 되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냥 쉬세요. 며느리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거절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점차 자신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지금 게임해야 해. 응, 할머니. 저기 엄마가 부르네. 아이들의 관심은 할머니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그저 멀리서 손주들의 뒷모습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거실 한켠에 놓인 낡은 가구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넓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주로 자신들의 일상이나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숟가락만 들고 있을 뿐이었죠. 어쩌다 할머니가 한마디 말을 꺼내면 대화의 흐름은 끊어지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아들 부부가 그녀의 이야기를 못 들은 척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점점 옥순 할머니는 식사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불청객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감지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서운함과 함께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걸까? 정말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할머니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아들 정수가 무심코 잡지 한 권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런 곳도 잘 되어 있네요. 정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페이지에는 화려한 실버타운과 요양원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잘 정돈된 정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었죠. 아들은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잡지를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은근히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시면 이런 데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아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옥순 할머니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걸까? 그녀의 가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렁였습니다. 아들과 함께라면 행복할 줄 알았던 미래가 한순간에 알 수 없는 회색빛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제 자신을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 느껴졌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과연 옥순 할머니는 이대로 주저앉고 말까요? 아니면 이 고독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그날 옥순 씨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아들 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요양원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려한 인쇄물 속에는 쾌적해 보이는 시설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감옥처럼 비칠 뿐이었죠.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기 어렵다는 너무나도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정말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안 되고 솔직히 돌봄 문제도 한계가 있어요. 아들은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들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어머니에게 그가 건넨 것은 차가운 숫자와 논리뿐이었죠. 옥순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한 기대로 가득 찼던 가슴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버려질 만큼 쓸모없는 존재였나? 하는 자괴감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 옥순 씨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낯선 집에서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가족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먼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옥순 씨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에게 짐이라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제 저희도 지쳤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는 비수처럼 옥순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막막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공허함만이 남았죠. 그날 밤 옥순 씨는 아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옷깃을 여몄지만 마음속의 한기까지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은 옥순 씨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부각할 뿐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고 또 걷던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를 얻었던 작은 동네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했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던 곳이었죠. 그곳은 옥순 씨에게 언제나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차가운 요양원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이 아닌 온전한 김옥순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옥순 씨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단출한 짐가방 하나가 그녀의 남은 전부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잠든 사이 그녀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래된 추억 속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천천히 걷던 옥순 씨의 눈에 작은 반지하 방이 들어왔습니다. 크고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허름하고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의 눈에는 그곳이 그녀만의 온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옥순 씨는 용기를 내어 반지하 방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홀로서기의 첫걸음, 그녀의 작은 보금자리가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당장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갈지 막막했습니다. 옥순 씨는 매일 동네를 돌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나이 많은 자신을 받아줄 곳이 있을까? 수십 년간 바깥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자신을 누가 필요로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움츠러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며칠을 헤매던 중 옥순 씨의 눈에 작은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떡집이라는 정겨운 이름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용기를 내어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떡집 사장님에게 자신이 평생 길러온 손맛과 경력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손끝으로 정교한 일을 하던 경험, 가족을 위해 수십 년간 정성껏 밥상을 차리던 실력. 비록 화려한 경력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떡집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옥순 씨의 간절한 눈빛과 야무진 태도에 결국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옥순 씨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 작은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의 홀로서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옥순 씨는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난 이곳에서 그녀는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또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들 집을 등지고 뛰쳐나왔지만 옥순의 앞날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낯선 반지하 방은 덩그러니 홀로 남은 70대 노인의 쓸쓸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삶은 잠시 멈춘 것 같았지만 시간은 냉정하게 흘렀습니다. 옥순은 고단한 하루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일자리를 얻은 떡집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하루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익숙지 않은 기계들은 삐걱거렸고 옥순의 손놀림은 젊은 동료들에 비해 더디기만 했습니다. 따뜻한 손맛으로 일생을 가족을 위해 바쳐온 그녀에게 차가운 쇳덩이는 좀처럼 살갑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재빨리 움직였고 간간히 오가는 대화 속에서 옥수는 미묘한 세대 차이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들의 활기 넘치는 이야기는 옥순에게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언어 같았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떡지는 김이 자욱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더욱 고독한 섬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옥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그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기계적인 소음만이 방 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홀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몇 가지 소박한 반찬과 뜨거운 국 한 그릇. 수십 년간 가족의 밥상을 채워왔던 그녀의 밥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옥수는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쳤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정막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녀 자신만은 스스로를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바느질을 하거나 직접 만든 손맛 나는 반찬들을 접시에 담아보는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정성 가득한 반찬은 비록 혼자 먹는 것이었지만
옥순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사랑 나눔 반찬 가게라는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옥순은 최영숙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영숙은 옥순보다 2살 어린 68세였지만 나이를 잊은 듯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옥순이 반찬 가게 앞을 스쳐 지나려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영숙은 옥순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옥순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호의에 당황한 듯 했지만 영숙은 개의치 않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반찬 좀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맛 좀 봐주세요. 영숙은 손수 반찬 몇 가지를 작은 봉투에 담아 옥순에게 건넸습니다. 옥순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에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뭘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긴요. 어르신 얼굴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네요. 혼자 드시기 심심할 텐데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영숙의 진심 어린 말과 따뜻한 손길은 옥순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옥순은 받아든 반찬 봉투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정이라는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옥순은 가끔 시장에 들러 영숙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숙은 옥순의 힘든 처지를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옥순에게 정기적으로 가게에 들러 말동무가 되어줄 것을 권했습니다. 쓸쓸했던 옥순에게 영숙의 따뜻한 시선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옥순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 독거노인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손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거든요. 영숙은 봉사활동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옥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 손맛도 좋으신 것 같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옥순은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또 다른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삶에 찾아온 새로운 전환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옥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영숙은 활짝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옥수는 새로운 길 앞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망설임 끝에 영숙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외롭고 다쳤던 마음에 이제 한 줄기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수는 과연 이 새로운 인연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서다. 버려진 듯했던 어머니의 삶, 그 여정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김옥순 씨는 자신도 미처 몰랐던 새로운 힘을 발견했죠. 이제 그녀는 연대의 힘을 빌려 진정한 자립의 길을 선언하려 합니다. 최영숙 씨와 함께 시작한 독거노인 반찬 나눔 봉사활동. 처음 옥순 씨는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어르신들의 댁을 일일이 방문하여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낯선 이들의 시선과 서툰 대화는 그녀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편에 자리했죠. 하지만 옥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숙 씨의 격려와 따뜻한 미소 덕분이었죠. 차가웠던 겨울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은 매주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어르신들의 쭈글쭈글한 손과 깊게 패인 주름 속에서 옥순 씨는 낯선 풍경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옥순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 홀로 남겨진 외로움, 병마와 싸우는 고통까지 자신보다 더 어렵고 외로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옥순 씨는 점차 깊이 공감하고 위로받았습니다. 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녀의 고립감은 조금씩 녹아내렸죠. 옥순 씨가 직접 만든 떡과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은 봉사 대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떡은 할머니 떡집에서 일하며 익힌 솜씨와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에 온 손맛이 더해져 그야말로 일품이었죠. 이 떡은 정말 예술이야.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 먹어봐. 어르신들의 칭찬과 환한 미소는 옥순 씨에게 잊고 지냈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 가치를 깨달으며 잃었던 자존감을 서서히 회복해 나갔죠. 차가웠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얼어붙었던 얼굴에도 점차 따뜻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과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옥순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이웃들은 그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으며 진심으로 그녀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순 씨의 반지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그림자, 문 밖에는 다름 아닌 아들 정수 씨가 서 있었죠. 예상치 못한 방문에 옥순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혹감과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앞섰죠. 아들의 얼굴에는 뒤늦은 죄책감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제가 죄송했습니다. 다시 모시러 왔어요. 정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옥순 씨의 초라한 반지하 방을 훑어보며 연민과 함께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의 말은 어머니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는 이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친구분들도 사귈 수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정수 씨는 여전히 요양원 입소를 설득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혹은 뒤늦게 어머니를 다시 모시겠다는 모호한 태도로 옥순 씨의 마음을 또다시 흔들려 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옥순 씨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순 씨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정수야, 됐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갈 거야. 너희들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내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옥순 씨의 말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의 변모한 모습에 정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방을 나섰습니다. 옥순 씨의 단호한 선언은 그에게 깊은 후회와 함께 날카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적막함이 옥순 씨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가분함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아들이나 며느리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다음 장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또 어떤 빛을 발하게 될까요? 누군가는 삶의 끝자락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독을 딛고 그녀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옥순 씨는 떡집에서의 마지막 날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정든 반죽 기계와 인사를 나누고 손때 묻은 도구들을 깨끗이 닦았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렘 반, 아쉬움 반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영숙 씨의 사랑 나눔 반찬 가게에 당당히 발을 들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라서 더욱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이죠. 두 여인의 만남은 단순한 동업을 넘어 서로의 삶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연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옥순 씨의 오랜 손맛은 반찬 가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떡과 반찬은 금세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쑥떡과 매콤달콤한 무말랭이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영숙 씨는 옥순 씨의 솜씨에 감탄하며 가게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가게는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랑 나눔 반찬 가게는 이제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젊은 주부들의 육아 정보 교환처가 되었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정을 나누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옥순 씨는 가게를 오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옥순 씨, 오늘 쑥떡은 정말 예술이네요. 할머니, 이 반찬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칭찬과 격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옥순 씨가 꿈꾸던 황혼의 행복이었죠. 가게 한편에는 작은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동네의 소소한 소식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이야기까지 반찬 가게는 그렇게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옥순 씨는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옥순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영숙 씨와 의논 끝에 새로운 시니어 봉사단체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옥순 씨. 우리 경험을 나누면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영숙 씨의 격려에 힘입어 옥순 씨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군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황혼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봉사단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말벗 봉사,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소모임까지. 옥순 씨는 이제 단순히 반찬을 만드는 할머니가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의 멘토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행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정수 씨는 무심코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던 그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 옥순 씨였습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반찬을 만들고 이웃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봉사단체를 이끄는 어머니의 모습. 정수 씨는 눈을 비볐습니다. 자신이 알던 나약하고 쓸쓸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갈 것. 그날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의 귓가에 다시금 맴돌았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정수 씨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의 본질에 대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에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았죠. 옥순 씨는 오늘도 이웃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고난을 이겨낸 강인함과 연대 속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황혼은 쓸쓸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자 가장 빛나는 삶의 창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황혼을 맞이하죠. 그때 우리는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요? 옥순 씨의 이야기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응원합니다.